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6분입니다. 자,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같이 읽어볼까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 피터팬, 이 고전이라 불리는 세 편의 동화를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네, 혹시 제목을 들었을 때 공통점을 깨달으셨을까요? 아이들이다? 오, 맞아요. 네. 아이들이기도 하고 이 세 편 다 판타지적 설정에 의해서 주인공들이 좀 다른 세계로 떠나서 그곳에서 모험을 하고 또 세 편의 동화 다 소녀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이렇게 공통 분모에서 출발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모두 하나의 이야기에 등장시키고 이 세 곳의 세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 소개할 책 채셔 크로싱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은 보시다시피 그래픽 노블이고요. 그래픽 노블이라는 건? 네, 글과 그림이 같이 있는 형식의 네. 책이고 그리고 저자가 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작가인데 그 소설 마션으로 그 천재 SF 네. 작가라고 불리는 그 앤디 위어의 작품이고요. 그림은 사라 앤더슨이라는 작가가 그렸어요. 책의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터팬의 웬디 달링,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앨리스 리델,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게일이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여러 병원에 보내면서 너네들이 해리성 정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환자 취급을 해요. 이제 그러다 몇 년 후에 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기숙학교인 채셔 크로싱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셋이 다? 네, 셋이 같이 이제 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믿어준다는 이렇게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수상함을 느낀 앨리스가 도로시의 은색 구두를 훔쳐 신고 이를 말리려던 웬디까지 같이 그 오즈라는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모든 이야기가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되고 혼돈의 유니버스가 펼쳐집니다. 이야. 그래서 이렇게 뒤섞인 세계 가운데 다시 이제 그 기숙학교인 채셔 크로싱으로 돌아가기 위해 소녀들이 이제 동맹하고 세계를 정리하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려지는 독특한 판타지물입니다. 네, 워낙 이제 SF 작가이기도 하고. 네. 이 세 편의 이야기를 어떻게 믹싱을 했을까 지금 듣다 보니까 그것도 참 새롭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익숙한 고전 동화를 섞었다는 점도 일단 흥미롭고 이런 상상력을 가졌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픽 노블 장르로 나오게 된 이유는 또 뭘까요? 이거 이야기로 만들어도 될 텐데. 그렇죠. 소설가이기 때문에 사실 소설로 만들어도 될 텐데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궁금해지셨을 텐데 이 앤디 위어 작가의 소설 특징이 좀 눈에 그려지듯 글을 쓴다는 점인데요. 맞아요. 소설가 중에는 그렇게 써야 잘 쓰는 작가죠. 사실 맞아요. 좀. 그래서 대체로 이 작가의 책들이 좀 볼륨감이 있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그 마션을 읽으셨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 작가의 책이 영화화가 이루어지는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사실 탄생 배경이 독특한데 이 책은 작가가 마션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구상했던 초기 작품이고요. 자신의 넘치는 상상력을 주체하지 못해서 글은 물론이고 그림까지도 원래는 혼자 다 그렸었다고 해요. 본인이? 네. 근데 이제 자신의 그림 실력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글이나 쓰자. 그냥 글이나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쓴 소설이 마션이었는데 그게 너무 작품이 잘 된 되고 거예요. 네,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작가로 만들어준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유명해진 후에 이 초기 작품이 되려 출간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그림 실력은 모자랐지만 이 작품을 좀 눈여겨본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덕분에 이 초기 플롯은 그대로 살리고 그 인기 만화가인 사라 앤더슨이라는 작가의 그림을 붙여서 새롭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대단한 거군요. 초기작이었군요. 네. 이 작품 자체가 마션 쓰기 전에. 이야기 다시 쓰는 이런 것은 사실 아주 새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저희가 뭐 백설공주도 다시 해석해서 쓰는 글들이 뭐 나오듯이 요즘 고전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쓰는 방식은 많이들 하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또 다시 구성해서 한다. 이거는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교차시킨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꾸준한 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마블이나 DC 코믹스 시리즈들이 이런 형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히어로들이 각각의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져서 어벤져스처럼 맞아요. 서로 한 편의 이야기에서 모여가지고 캐릭터의 성격과 매력을 훨씬 더 증가시키는 이야기를 보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책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웬디 위어 작가도 원래 이런 크로스오버를 좀 좋아했다고 말하면서 네.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 공통적인 경험과 능력치를 가진 소녀들이 하나의 이야기에서 만난다면 어떨까라는 이제 호기심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웬디, 도로시, 앨리스가 아니라 이 셋이 하나의 이야기로 뭉쳐졌을 때 어떤 극대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실험이라고 상상이 안 되네. 네, 맞아요.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형식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면 네. 우리가 이야기의 세계관을 알고 봐야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말고 그 외의 인물들도 다 섞여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피터팬의 후쿠 선장은 네. 오지의 마법사의 서쪽 마녀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원래 피터팬이 자라지 않는 소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앨리스가 준 커지는 약을 먹고 훅 성인 남성으로 성장한다든지 이런 세세한 이야기의 설정들을 이렇게 알면 좀 더 재밌고 많이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조금 영리한 것이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해도 대략적으로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고전 동화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가져왔다는 점에서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걸 변형하거나 네. 할 때 더 혼란스러우니까 맞아요. 익숙한 스토리 라인을 가진 이야기 세 가지를 모은 것이다. 네. 번역이 지금 보니까 황석희 번역가, 영화하고 영상 번역을 많이 하는 번역가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조금 낯선 번역가의 이름이기도 한데 종종 이제 번역하시긴 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종수가.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왜 이분을 모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앤디 위어라는 작가가 좀 맛깔나는 유머러스한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이를 이제 잘 살릴 수 있는 번역자를 출판사에서도 고심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설과 달리 그래픽 노블은 이제 영상처럼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고 애니메이션이니까. 네, 대사가 있을 네. 때 훨씬 더 압축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좀 잘 표현해 줄 사람이 센스가 필요했을 것 같아서 이제 선택하신 것 같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옴기니의 말에서 책의 후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었는데 막상 번역 의뢰를 받았을 때는 주춤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앤디 위어 작가가 이전에 낸 소설들의 두께가 막 552조, 692조 알고 계셨군요. 네, 두꺼운 이렇게 걸. 두껍기도 네. 하고 또 SF 작가다 보니까 과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절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작품을 딱 보니까 이것은 그래픽 노블이로구나. 이래서 놀라면서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에 등장시킨 동화들이 자신도 좋아하는 작품들이었고 이걸 이렇게 하나로 모은 점이 재밌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이 앤디 위어가 그렸던 원작의 그림까지도 이제 찾아보셨대요. 근데 오히려 이 작가의 못 그린 그림이 자신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네, 그 그림 속의 소녀들이 어딘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왜 이 소녀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 막상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니까 이 소녀들의 대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정작 자신들이 엄청난 기질을 발휘해서 이 모든 모험의 서사를 이끌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이렇게 해리성 정체 장애다라는 취급을 받고 있어서 화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런 소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렇게 착하지 않고 항상 뾰족한 말투를 지닌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서 그거에 맞춰서 또 번역을 하셨겠군요. 네, 그 작품의 그 맛을 더 살리고 싶어서 번역을 잘하고 싶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참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느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책장을 이렇게 들추다 보니까 앨리스가 잘 들어 이 철부지야. 그러면 웬디는 이 주먹으로 한 방 맞기 전에 같은 대사들이 뭔가 좀 당돌하고 또 거칠고 또 자유분방한 그 소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확실히 우리가 그냥 알았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하고는 그래도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그런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 동화 속 주인공이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약간 착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도 때도 없이 화도 내고 짜증도 많고 분노하고 막 욕도 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평범하고 그야말로 티가 많은 인물들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이런 전형성을 탈피한 데에서 좀 즐거움을 주고 있고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세 주인공의 모험이 장르로 따지자면은 액션 활극에 가까운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들이. 근데 여기 안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 몸도 되게 많이 쓰는 장면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왈가닥 웬디, 냉소적인 앨리스, 엉뚱하고 때로는 얄미운 도로시처럼 좀 새롭게 성격을 부여해서 캐릭터를 부활시켰고 여기에 또 독특한 점들이 있다면 아까 초반에 소개했을 때 제가 주인공들의 플레임을 불러드렸거든요.
이렇게 플레임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작가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동화 속에서는 이들이 그냥 어린이로만 그려져서 뭐 웬디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 채셔 크로싱이라는 작품에서는 이들이 좀 더 성장한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는 장치로 플레임을 불러줌으로써 그렇죠. 네, 원작과의 좀 차이를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아는 이야기와 주인공이라는 친근함 때문에 반갑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알던 이야기처럼 좀 순하지만은 않다라는 점에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번역가님이 마지막에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은 세상의 때가 탄 동심으로 아주 현실적이네요. 네, 즐겼으면 좋겠다고 네. 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새롭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픽 노블 채셔 크로싱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에서 읽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젠더 세상을 보는 여성의 시선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그리고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하는 삶의 확